오늘 LA 리틀도쿄에 자리한 노숙자 밀집 텐트촌이 철거됐습니다. 노숙자 텐트 철거를 두고 지역사회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1인당 $400 상당의 유류세 환급을 추진합니다. 높아진 시민들의 유류대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샘플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의 관련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제2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입니다. 미중 정상이 내일 전화통화를 가집니다. 미국은 중국의 테러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당국은 전쟁으로 숨진 러시아군이 7,000명이 넘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4번 맞더라도 젊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감염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늘 리틀도쿄에 자리한 노숙자 텐트촌이 철거됐습니다. 노숙자 텐트 철거를 두고 지역사회는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노숙자 텐트 철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LA시청 바로 앞인 리틀도쿄의 대규모 노숙자 텐트촌이 오늘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LA 다운타운을 관할하는 케빈 들레온 시의원은 노숙자 텐트가 모여있는 토리우미 플라자 광장을 유지보수와 미화 작업 등의 이유로 폐쇄 조치했습니다. 노숙자들은 특별한 저항 없이 자신이 생활하던 텐트를 묵묵히 정리했습니다. 퇴거 조치된 80여 명의 노숙자들은 케빈 들레온 시의원 사무실과 LA 카운티 노숙자 서비스 관리국의 도움을 받아 룸키 프로젝트 지원을 받습니다. 룸키는 팬데믹 이후 캘리포니아의 노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산 직전의 호텔을 매매한 후 노숙자들에게 거주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한 노숙자는 호텔에서 살 수 있어 좋을 수도 있지만 출입이 통제되고 노숙자들을 한 곳에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Who does not take advantage of the room key service is either a drug dealer or a drug addict. No, we're different people that have different needs. That doesn't solve anybody's problem. 노숙자 지원단체들은 노숙자들을 임시 숙소로 보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며 정신건강치료와 직업을 구해 자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ull of COVID, and they don't do anything to help them in the long run, so they're going to be back out on the street. So it's like a cycle, you know. So this doesn't solve the problem whatsoever. 한편 지역 주민들은 텐트촌 철거 소식을 환영했습니다. 한 주민은 노숙자 지원단체를 향해 직접 집으로 데려가 보호하라며 그동안의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They need to do this all throughout the city. It's bad. Look at all the garbage. Look at all the pee and the feces on the street. It's all over. So it's good. It's about time. 토리우미 플라자 광장 주변은 출입할 수 없도록 펜스가 세워졌습니다. 케빈 들레온 시의원 사무실은 언제 다시 광장이 문을 열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높아진 휘발유 판매가에 운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1인당 $400 상당의 유류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소속 11명 의원들은 오늘 유류세 환불 법안을 발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초과 세수분에서 $90억 달러를 배정해 납세자들에게 1인당 $400씩 현금으로 환불하겠다는 것입니다. Working people in our communities are hurting. They are feeling this every time they go to the gas station and are shocked by the prices that they see when they struggle to pay their bills. 1인당 $400 환불액은 캘리포니아 주민 1명이 일주일에 한 번 주유소에 간다는 가정하에 평균 갤런당 51센트인 캘리포니아 유류세의 1년치를 산정한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도 납세자로 분류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 자녀들이나 납세 기록이 없는 주민들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조정과 최종 표결이 남아있지만 압도적으로 주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만큼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개빈 뉴섬 주지사도 이달 초 유류세 환불 계획을 공식으로 선언한 바 있어 환불 절차는 속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Working with legislative leadership, I'll be submitting a proposal to put money back in the pockets of Californians to address rising gas prices.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모두 450억 달러의 초과 세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주민들에게 환불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만큼 이번 유류세 환불을 시작으로 향후 추가 환불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어제 텍사스에서 교통사고로 9명이 숨진 사건 보도해드렸는데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13살 소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고로 숨진 13살 소년이 픽업트럭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직전 트럭 좌측 앞바퀴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당시 두 차량의 정확한 주행 속도는 알 수 없지만 고속주행에 의한 정면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텍사스주 공안부는 텍사스에서 13살 소년의 차량 운전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샘플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숨을 쉴 수 없다는 운전자의 말을 무시해 운전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녹화된 바디캠 영상이 오늘 공개됐는데 제2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LA 인근 알타데나 지역입니다. 38세 에드워드 브론스타인이 경찰의 정지 명령에 차에서 내려 수갑을 차고 경찰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브론스타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자 경찰은 혈액을 채취하겠다고 합니다. Then have a seat and provide your arm. This is your last opportunity. Otherwise you're going face down on the mat and we're going to keep on going. 잠시 후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We're not even poking you yet. Nobody's doing anything. Dude, relax. I can't breathe. I can't breathe. I can't breathe. Just stop yelling. I can't breathe. I can't breathe. 기척을 보이지 않자 경찰들이 달려들어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브론스타인을 살리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Is he breathing? If he's got a pulse and he's not breathing, he still needs rescue breaths. Get some air in him. 이 영상은 지난 2020년 3월 31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조지 플로이드가 미니애폴리스에서 숨을 쉴 수 없다고 외치고 사망한 지 2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가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 판사의 명령에 따라 경찰의 바디캠이 공개된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브론스타인이 바늘을 무서워해 혈액 샘플 검사를 받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9월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한 채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오늘은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의 축제인 세인트 패트릭 데이입니다. LA 경찰국은 세인트 패트릭 데이를 맞아 관내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합니다. LAPD는 오늘부터 이번 주말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시간은 새벽 1시까지입니다. 바와 펍이 몰려있는 할리우드 지역에서는 집중 순찰이 예고돼 있고 라브레아와 로즈우드 애비뉴 교차점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단속을 위한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경찰은 술을 마시는 운전자뿐 아니라 운전 능력을 저하시키는 처방식품, 마약류를 복용한 운전자도 처벌 대상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LAPD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인트 패트릭 데이에 음주운전으로 3명이 사망하고 7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논의를 위해 미중 정상이 내일 전화통화를 가집니다. 미국은 중국의 테러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보당국은 현재까지 전쟁으로 숨진 러시아군이 7,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전화통화를 한다고 백악관과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열린 의사소통 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양국이 경쟁 관리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관심사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의 대화는 지난해 11월 화상 정상회담 이후 넉 달 만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President Biden will be speaking to President Xi tomorrow and will make clear that China will bear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it takes to support Russia's aggression. 미국은 중국의 테러 지원을 막는 한편 중국의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을 타진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인권사무소는 우크라이나에서 현재까지 숨진 민간인이 어린이 58명을 포함해 78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정부 당국을 인용해 러시아군 전사자 수가 보수적으로 집계해도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블링컨 국무장관은 현재까지도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의미적인 외교적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가 민간인을 공격하는 데 대한 비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re's a process that we'll go through to review all of this, but we call upon Mr. Putin to cease these horrible actions. 그러면서도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거듭 요청한 영공 비행금지 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도시에서 민간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애국자와 배신자를 구분해야 나라가 강해지며 이번 전투는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선 어제 저녁에도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북부 체르니히우에선 12살 소녀와 3살 쌍둥이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이 숨졌습니다. 마리우폴을 탈출하는 차량 행렬도 포착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폭격된 마리우폴 극장의 잔해가 제거되면서 생존자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esterday, unfortunately, we saw again the continued Russian atrocities committed in Ukraine. 러시아는 극장 폭격을 부인했습니다. Конечно, это ложь. Россий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не бомбят города, и об этом всем хорошо известно.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사회가 애국자와 배신자를 구분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Такое естественное и необходимое самоочищение общества только укрепит нашу страну. 러시아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한 전투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는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난민이 300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약 140만 명이 어린이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뉴욕시의 한 비영리 단체에서 우크라이나에 기증하려던 방탄조끼 400여 벌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9시 15분쯤 맨해튼 이에비뉴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미의회위원회와 우크라이나 전미 여성연맹 사무실에 도둑이 침입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직원이 이날 오전 출근했는데 사무실 문이 열려 있고 방탄조끼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해 도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이 인근 델리 가게의 감시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도난 사실을 확인하기 불과 3시간 전쯤 해당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앞에 세 대의 밴이 도착했고 차 안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내린 뒤 아무렇지도 않게 건물로 들어가 방탄조끼가 들어있는 상자들을 들고 나온 뒤 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한 모습이 녹화됐습니다. 위원회 측에 따르면 도난당한 방탄조끼들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아닌 러시아 공습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이나 인도주의 활동가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난당한 방탄조끼들은 뉴욕시 인근 주요 카운티의 법 집행기관들이 기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도난당한 방탄조끼는 기부받은 전체 물량의 약 4분의 3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각지에서 의류와 장난감, 기저귀 등의 기부가 위원회 측에 쇄도하고 있습니다. 방탄조끼 일부를 기증한 것으로 알려진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셰리프국의 대변인은 도난 사건과 관련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물품을 훔치기 위해 건물에 침입한 짓은 비열한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위원회 측은 기증받은 일부 방탄조끼들을 항공편으로 폴란드로 운송한 뒤 우크라이나로 운송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4번 맞더라도 젊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감염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의료기관인 쉐바 메디컬 센터가 270여 명의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젊고 건강한 사람에 대한 4차 접종의 감염 예방 효능은 3차 접종과 비교해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4차 접종 1개월 뒤 면역 글로불린 G와 중화 항체 수치도 3차 접종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그러나 아직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3차 접종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험 요소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4차 접종이 중증 위험도를 낮춘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코로나 소식입니다. 그제 4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어제는 62만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1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급증한 이유, 홍혜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이틀 동안 10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원인, 전문가 신속항원 검사로 확진 판정을 하는 진단체계 변화 때문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해명입니다.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자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들이 대거 발견됐다는 겁니다. 우선 신속항원 검사 확진이 인정에 따른 검사 편의성 증가로 그간 검사가 어려웠던 분들이 적극 검사에 참여함으로써 발견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변이 BA2의 출현입니다. 전파력이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예측 범위를 벗어났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더해 정부의 방역 정책 완화가 너무 성급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정부의 예측 모델은 거리 두기 완화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이 달라진다거나 정부 방침도 계속 달라지고 그럼 그걸 변수에 바로바로 반영해야 되는데 그 전에 방침을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세우는 거고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사망자 수가 갑자기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는 병원 업무량 증가로 사망 신고가 뒤늦게 이루어지면서 1, 2주 전 사망자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에서 코로나가 동반된 경우가 코로나 사망자로 잡히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정부의 코로나 예측과 집계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자동차 조수석에 등받이를 눕히면 충돌 사고 때 다칠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과 뇌 손상 위험은 최대 50배까지 높아집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거리를 이동할 때 대중교통보다 승용차를 선호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때 운전석이 아닌 동반자석에 앉았다면 등받이를 눕히고 갈 때도 있습니다. 편하게 간다는 장점은 있지만 충돌 사고가 났을 땐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받이 각도를 정상 범위인 5도로 맞췄을 때와 38도로 눕혔을 때를 비교해봤습니다. 시속 56km로 달리던 승용차가 벽을 들이받자 정상적으로 앉은 실험용 인형은 상체만 앞으로 쏠리며 충격이 그대로 에어백에 흡수됩니다. 반면 누워있을 땐 인형의 목이 크게 꺾이고 에어백과 내부 시설을 충돌한 반동으로 몸 전체가 튕겨나옵니다. 똑바로 앉았을 때보다 목이 다칠 위험은 50배, 뇌 손상은 26배, 두개골 골절 위험은 16배 높았습니다. 사고가 나면 의식을 잃거나 골절이 예상되고 사망 확률도 많게는 50%까지 높아집니다. 특히 누워있다 사고가 나면 탑승자 하체가 안전띠 아래로 미끄러져 나가는 현상도 확인됐습니다. 서브마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안전벨트가 복부와 목을 압박해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차에 타면 반드시 안전띠를 매고 동반자석에 앉아서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사고 위험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국 더 타임스가 인체에 치명적인 댕기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가 유전자 조작 모기를 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전자 조작 모기는 DNA에 이른바 킬 스위치를 장착한 수컷 모기로 댕기열 바이러스를 옮기는 암컷 모기와 교접해 낳은 모기 유충을 성체가 되기 전에 스스로 죽게 만듭니다. 댕기열 모기는 약 10년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발견된 뒤 지금은 캘리포니아주 20개 카운티에 퍼져 있습니다. 환경청은 캘리포니아 북부 툴라레 카운티에서 이들 모기를 풀어놓는 예비 실험을 승인했으며 이 모기를 개발한 영국 생명공학 회사 옥시테크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